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까 앞서 유석쌤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삼수에 합격을 했고요. 그리고 경기를 쳤고, 일단 점수를 공개를 해드리는 게 조금 더 들으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1차는 83점이 나왔고요. 그리고 2차는 95점이 나와서, 네, 합격을 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자부하는 것은 작년에 유석쌤한테 아마 제일 욕을 많이 먹은 수강생일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고요. 2년 동안 직항을 계속 다니면서 정말 많은 욕과 많은 질타와 약간의 유석쌤의 단점을 미리 꼽자면은 약간 꼰대 같으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엄청 그런 꼰대 같은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그때는 막 짜증나 하고 해도 어쩔 수 없이 팁을 다 따라야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조금 지나면 아시겠지만 유석 선생님이 예언하시는 것들이 저한테 그냥 다 맞아 떨어졌거든요. 한 번쯤은 틀리길 바랬어요. 한 번쯤은. 근데 모든 것들이 그렇게 다 맞아 떨어져 가니까 제가 3년 차 이제 삼수 준비할 때는 다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 따랐는데 그것들이 굉장히 효과가 좋았던 것들을 많이 있어서 제가 총 9가지를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먼저 저는 저의 사실 초수 때는 공부를 그렇게 많이 못했고요. 재수 때도 사실은 초반 6개월은 공부를 못했어요. 개인 사정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사실 공부를 이렇게 많이 못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초재수 동안 유석 선생님의 팁들을 다 이렇게 무시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러니까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냥 대충 이 정도만 하면 되겠지 하고 했던 게 다 페인으로 작용을 했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제가 단어를 좀 소홀히 했던 건데요. 그 전에는 교수님이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단어가 중요하다. 얼마 전에 유튜브 올라온 것에도 단어장 10권 봐야 된다 막 말씀하시잖아요. 절대 과장이 아니라요. 진짜 정말 그렇게 부시합니다. 그리고 제가 봤던 이제 단어장을 이렇게 추리는 것도 좀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설명을 드리자면 당연히 파워보카 제가 개정했어요. 올해 개정본 나왔잖아요. 제가 개정한 거거든요. 근데 교수님이 까먹고 이름을 안 넣어주셨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속상한데 제가 다 개정한 거거든요. 이렇게 예문 다 넣고 그래서 그때 이제 한번 해볼래 하셨을 때 사실 저는 되게 좋았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파워보카를 이렇게 쭉 한번 다 훑어서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혼자 하기에는 그렇게 이렇게 안 되잖아요, 잘. 그래서 맡겨주셨으니까 내가 예문도 다 하나하나 찾아보고 제가 되게 열심히 예문 찾아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책 개정된 거 약간 자부심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꼭 열심히 예문 보시고 구동사 파트도 뜻 되게 많잖아요. 약간 오류 있는 거 다 제외하고 제가 하나하나 이렇게 다 찾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저도 공부가 진짜 많이 됐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너무 감사했고 이제 파워보카 했고 그다음 MD 다들 많이 보시죠. MD 당연히 봤고요. 그리고 워드스마트도 봤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추가적인 건데 약간 이제 단어책 고르실 때 시중에 있는 것도 막 이렇게 찾으실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안 하고요. 이거는 말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PDF 드라이브라는 걸 아마 아시는 분이 계신가요? PDF 드라이브에 약간 계정이 예전 것들 책들이 되게 다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PDF 파일로. 그래서 저는 영어 원서로 된 그런 단어책들 있잖아요. 실제 현지에서 쓰이는 많은 것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거, 그거를 이디엄 책도 따로 구해서 보고요. 그리고 Practical English라고 해가지고 뭐 구동사나 좀 이렇게 구어체로 많이 쓰이는데 문학 작품에도 많이 쓰이는 그런 구동사, 뭐 이디엄 다 표현이 이렇게 여러 개 있는 거를 또 단어책을 또 이렇게 구해서 봤어요. 그래서 스터디를 만들어서 진행을 했었는데 제가 그렇게 했던 이유는 시중에 있는 단어책은 결국에 좀만 지나면은 다 비슷비슷하고요. 원서로 된 단어책을 봤을 때 조금 뭐랄까요, 문학 작품에 있는 그런 단어들이 훨씬 많이 보였거든요. 이 단어가 여기 있네. 그러니까 뭐 다른 단어책에는 시중에 제가 MD나 워드스마트에서 못 봤던 그런 뭐 문학 작품에 있었던 이런 단어가 도대체 어디서 봐야 되냐 싶은 게 그런 책들이 많이 있어서 선택을 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그 책도 다 이렇게 몇 점 돌리고 한 3번 이상은 다 돌렸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이거는 제가 생각해도 이건 좀 잘했다 싶은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단어책을 PDF 드라이브 가시면 살 필요도 없이 이렇게 좋은 거, 뭐 이디엄 치면 이디엄 관련 단어 나오고 뭐 부동사 이렇게 치면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셔서 나한테 괜찮겠다 싶은 것들을 고르셔서 스터디 진행하시면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항상 유석쌤이 말씀하시지만 단어의 열과 성을 다해야 된다. 이거는 정말 꼭 잊지 마시고 네, 진짜 마음에 품고 하셔야 돼요. 저는 정말 이게 너무 후회스러웠거든요. 그래서 단어 진짜 기본적이지만 눈에 안 보이지만 결국에는 그게 자신감으로 작용을 하고 시험 때는 엄청 영향력을 발휘를 하거든요. 그래서 꼭 단어 열심히 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언어 능력 자체 시험해 보는 건데요. 맨날 유석선 선생님이 항상 이렇게 초반에 말씀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언어 능력의 문제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생각보다 영어 문제라기보다 언어 능력의 문제일 가능성이 커요. 그걸 어떻게 확인을 하시냐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 수능 올해 거 한번 풀어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거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올해 거 저는 올해 수능 끝나고 사실 저희 시험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때도 사실 수능 풀었거든요. 한번 풀어봤어요. 그러니까 언어 능력을 점검해 보기 위해서. 근데 그게 되게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걸 잡고 공부하라고 하라는 게 아니라요. 공부하시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걸로 점검해 보세요. 내가 어느 정도인지. 그러면 내가 한국어를 읽을 때 내 독해 습관이 더 잘 보이거든요. 내가 어떻게 이 글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나가는지, 이 문맥 간의 이 연결성을 내가 파악하면서 읽고 있는지, 그리고 선지를 보시면 수능이 좋은 게 중요한 정보들을 대체로 그러니까 유추 문제더라도 중요한 문제들을 이렇게 중요한 정보들 이렇게 나열해 놓잖아요. 선지에 그걸 확인하시면서 내가 문제 지문 파악할 때 이런 정보에 초점을 맞췄나 하고 이렇게 체크해 보시는 것도 큰 도움이 돼요. 그래서 그거를 막 잡고 공부는 하시지 마시고요. 한 몇 세트 정도 풀어보는 거 추천합니다. 특히 재수 이상이신 분들은 시간이 좀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초반에 좀 그런 것들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고 나서 저는 그 윤혜정의 나비효과 아마 아실 것 같아요. 그 EBS에 있잖아요. EBS에 올라오는 그 국어 선생님의 강의들이 있는데 저는 문학이 워낙 약해가지고 그 문학 강의를 하루에 그냥 몰아서 한 번 다 들어봤던 것 같아요. 그러면 약간 기본적인 문학에 대한 개념이 좀 잡히거든요. 유석 선생님이 그 수업 때 이렇게 기본적인 거 다 달아주시잖아요. 아이러니라든지 그런 것들이. 근데 그 윤혜정 나비효과를 보면 좀 한국시 있잖아요. 다양한 사례들로 그 예시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설명해 주신 개념을 거기 적용해보는 그런 시험이 기회가 되더라고요. 그것도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재수 이상이신 분들, 시간이 좀 있으신 분들은 그거 해보는 거 너무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워리딩 이제 곧 끝나가잖아요. 파워리딩이랑 영미시. 그래서 그거를 복습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그 팁을 약간 드리고 싶은데요. 파워리딩 보통 복습을 어떻게 하시나요? 저는 그냥 보통 이렇게 하면 라바라 하지 않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세요? 약간 라바라 하거나 아니면 그냥 한 번 더 읽어보거나 약간 그 정도 하거나 아니면 단어 그냥 이렇게 다시 보거나 뭐 트리 그려보거나 약간 그게 다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복습을 하더라도 좀 제대로 하고 싶다 해서 이 선생님이 항상 너네 이거 지문을 읽을 때 이렇게 수동적으로 읽지 말고 한번 좀 문제를 만들어 보면서 읽어보라고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그거 진짜 꼭 하셔야 돼요. 저는 그래서 그 책에 이렇게 핸드폰으로 찍으면 그 글씨가 다 이렇게 뭐라 해야 되죠? 파일로 PDF 파일 HWP로 이렇게 나오는 그런 앱들이 요즘 많잖아요. 찍어서 그 한글 파일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제 정리를 해서 제가 문제를 직접 만들어 봤어요. 만들고 그리고 오답일 것 같은, 그러니까 오답으로 많이 찍을 것 같은 그런 문제들을 답을 꼽아서 왜 이게 오답인가에 대해서 막 이렇게 써봤어요. 근데 정말 놀라운 게 그런 것들에 대한 그 질문이 카페에 막 올라오는 거예요. 왜 이건 안 되나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잖아요. 그 카페에. 그래서 제가 막 이렇게 대답해. 어차피 나는 그걸 만들어 놨으니까 그걸 북붙여서 이렇게 드리면 그래서 그렇군요 하고 여기서 약간 희열을 느끼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해보시는 것도 너무너무 추천해요. 그렇게 할 때 뭔가 내가 임용을 출제진으로서 이렇게 출제자의 시각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게 진짜 저는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출제자의 시각을 가지는 거. 출제자의 시각으로 계속 이렇게 접근해보고 그렇게 하다 보면 왜 이게 답이 안 되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헷갈리는 것들에 대해서 왜 이게 답이 안 되는지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꼭 한번 해보셨으면은 좋겠어요. 그래서 이거 샘플을 제가 혹시 필요하신 분이 있으면은 이따가 메일 알려주시면 제가 이렇게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이거는 그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문학 같은 경우 이제 말씀드릴게요. 영미시 제가 되게 문학이 많이 약했어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제가 일반 영어 전공에서 이렇게 막 많이 깎였는데 이제 일반 영어에서는 한 6점 정도 깎였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제가 일반 영어는 그래서 잘 봤다. 그래서 왜 어떻게 이렇게 내가 그래도 많이 올라왔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문학에서 저는 다 이렇게 잘 맞았거든요. 요즘에 막 뭐 드래프티도 되게 이렇게 말이 많았었고, 뭐 리커버리 그 부분도 이렇게 말이 많았었고, 그래서 그래도 내가 했던 걸 이렇게 잘 돌이켜 봤는데, 유서 선생님이 항상 이렇게 문학 말씀하실 때 이렇게 클리셰처럼 쓰이는 상징이나 비유 같은 게 있잖아요. 그거가 계속 반복되니까 그 영미 소설이 이제 앞으로 들어가시면 그 부분을 계속 말씀하실 거거든요. 이제 이게 이런 표현이, 이런 상징이 이 문학 작품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다른 문학 작품을 똑같이 써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전에는 안 해봤었는데 이제 사센도 저는 들었으니까 사센에서 이제 했던 문학 작품 다 하고 또 그 이전에 모의고사 해주셨던 거 다 모아서 뭐 스노우면 스노우가 어떤 상징으로 쓰였는지 이제 작품별로 이렇게 뭐 예를 들어 제가 정리할 때 만약에 스노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뭐 1번 작품에서는 어떤 의미로 쓰였고 2번 작품에서는 어떤 상징으로 쓰였고 3번 작품에서는 어떤 상징으로 쓰였고 하는데 진짜 놀랍게 겹치는 거예요. 심지어 기출에서도. 그래서 만약에 이 작품을 배워서 내가 이 작품에서 스노우를 정리해놨으면 저번 기출에서 분명히 이걸 맞았을 텐데 그때 그게 엄청 후회가 됐었어요. 그래서 상징이나 비유 같은 거를 따로 다 모아서 클리셰처럼 쓰이는 표현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다 정리를 해서 막 외우고 공부했던 기억이 나요. 그것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됐어서 그걸 너무 추천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냥 저의 그냥 꿀팁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데 이런 문학 작품을 제대로 이렇게 비유나 상징이나 정리해 놓은 그 요약집 이라든지 아니면 자료가 너무 없잖아요. 근데 아마 아시는 분도 있을 텐데 이게 리차트라고 있어요. 그 사이트가. 여기에 가면은 한 달에 한 11,000원인가? 그거를 내면은 모든 자료를 다 볼 수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은 이제 라인 바이 라인으로 뜻이 다 해석돼 있고요. 그리고 비유, 상징이나 아이러니 같은 거 중요한 그런 표현들이 다 이렇게 하나하나 정리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저는 정리할 때 많이 참고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스터디 원들이랑 좀 이렇게 돈을 쪼개셔서 한 3명이나 4명 쪼개시면 이게 얼마 안 되잖아요. 이거 구독하고 한번 해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그래서 이것도 되게 좋았었고요. 그리고 이것도 또 이제 추가적으로 문학 수업이 좀 부족하다고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소 선생님 거는 따라가는 게 당연한데 이제 재수쯤 되면은 더 보고 싶잖아요, 작품들을. 저는 어떻게 했냐면 이것도 PDF 드라이브에 또 들어가세요. PDF 드라이브에 들어가면 그 미국 고등학생들이 보는 교과서가 있어요. 미국 고등학생들의 교과서. 그럼 거기에 이제 미국 고등학생들이 배우는 그 문학작품 목록이 이렇게 다 있거든요. 근데 그 문학작품 목록을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게 이거 이런 데서 기출에서 겹치는 게 꽤 많았어요. 그리고 유석쌤이 내시는 그 모의고사도 겹치는 게 꽤 많아서 어차피 미국에서 온 거니까 미국에서 중요하면 우리나라에서도 중요하겠지. 그리고 그 임용 출제진 분들이 다 교수들이니까 이것도 다 중요하게 보겠구나 해가지고 그 리스트를 쫙 뽑아서 그거 가지고 스터디를 또 추가적으로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제 스터디하면서 문제 출제 스터디를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돌아가면서 문제 출제를 하는데 그 한 주에 만약에 3명이서 하면은 3개 문제가 나오거나 아니면 돌아가서 하면 뭐 2개 정도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문제 풀고 이제 분석하고 또 리차트 가서 그 작품 분석된 거 보면서 공부하고 그렇게 하니까 나중에는 뭐 실력이 올라는지 안 올라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그걸 딱 정리된 걸 보면서 이제 시험 마지막에 이제 나 시랑 소설은 무조건 맞는다 그런 생각으로 들어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저는 또 되게 좋았었던 것 같고요. 월든은 꼭 들으세요. 저는 사실 월든 들어라 듣지 마라 사실 수강생들 사이에서도 사실 말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월든 듣는 거 꼭 진짜 추천합니다. 혹시 이번 기출에 니글렉트를 좀 어려웠다고 느끼셨던 분들이 있으면 더더욱 그 월든을 꼭 들으시는 걸 추천하고요. 월든을 추천하는 이유는 지문이 니글렉트 같기 때문이에요. 그 니글렉트 지문이 되게 문학적인, 그러니까 읽다 보면은 그냥 별로 단어도 어렵지 않고 괜찮은데 뭔 소리지 싶잖아요. 근데 저는 그걸 읽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거 이번에 쿠로션 많이 쓰겠다. 애들 많이 쓰겠다. 나는 니글렉트 이게 답인데 이러면서 혼자 이렇게 약간 이런 생각하는 여유까지 있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게 아무래도 월든을 진짜 깊이 팠어요. 정말 라바라로 했거든요. 근데 그게 라바라 하려고 하다 보면 구문이 조금 어려운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결했냐면
그래서 선생님은 그 맥을 전체적으로 짚어주시잖아요. 그 맥을 먼저 강의를 통해서 이렇게 따르시고 정말 섬세하게 이제 단어 찾고 이제 하나하나 한 문장 한 문장 공부하실 때는 제가 너무 이렇게 돈 쓰게 만든 것 같은데 그 밀리의 서재라고 그 전자책 앱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밀리의 서재가 한 달에 제가 알기 9,900원인가 아니면 12,000원인가 그럴 거예요. 근데 그것도 아마 이제 다 이렇게 분할이 되거든요. 한 5개까지 기기가 등록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나누시면 되는데 이게 너무 좋았던 게 그 영미문학 그 작품들이 저희가 생각보다 한글로 번역된 게 간절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찾다 보면 정말 없을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모의고사 소설에서도 그렇고 뭐 기출 소설에서도 그렇고 안 보이는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여기 들어가시면 다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다 있어요. 월든도 번역본이 한 5개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말 이건 이해가 안 되는데 이해가 안 되는 문장인데 싶은 거는 그 5개 번역본을 다 보면서 비교해가면서 아 이게 괜찮다 했던 그런 기억도 있고 꼭 월든 공부하실 때는 스터디 꼭 하시고요. 라바라 하는 거 꼭 공유하세요. 왜냐하면 같은 문장이어도 해석이 진짜 다르고요. 정말 놀랍게도 다르고요. 맥락도 달라요. 서로 이렇게 접근하는 맥락도 달라요. 그래서 혼자 하면 아마 엉망진창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꼭 번역본도 좀 보시고 그리고 스터디 하면서 이렇게 좀 문장 해석한 거 좀 비교해 가시면서 하는 거 추천드립니다. 월드는 진짜 꼭 추천해요. 네. 그런 지문 유형은 임고에 은근 많이 나오는데 어디 찾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월드는 꼭 들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유서 선생님이 제가 이제 하반기쯤에 해서 여전히 문학 작품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게 좀 뭐라 해야 되지? 함축된 게 너무 많고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었을 때인데 수업에서 또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좀 영화 스크립트 같은 걸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뭔 소린가 했더니 그런 드라마 같은 요즘 이번에 나왔던 그 드래프티 그 지문도 사실 그냥 이렇게 대화로 돼 있잖아요. 근데 대화로 돼 있으면 제가 느꼈던 게 대화로 돼 있으면 상황이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그냥 두 사람의 대화를 읽으면서 그 배경과 상황을 다 추론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좀 힘들다고 저는 많이 느꼈고 실제로 좀 힘들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이거를 좀 해봐야겠다. 스크립트를 읽어봐야겠다 해서 그 넷플릭스의 빨간머리 앤 작품 아시죠? 그 빨간머리 앤 작품 되게 유명하잖아요. 근데 그게 1908년대 1908년 그 당시에 그 작품이래요. 그래서 쓰는 말들이 되게 문학 작품이에요. 그냥. 그 스크립트 보시면 그냥 문학 작품이에요. 문학 작품처럼 딱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단어도 되게 어려운 거 많고요. 저는 그거를 그래서 프린트 해가지고 그냥 공부하기 너무 싫을 때 좀 재미삼아 읽었었는데 진짜 도움 많이 됐어요. 왜냐하면 단어가 뭐 이런 단어가 있어 싶은 것들을 실제로 말을 하니까 그걸 보니까 더 잘 외워졌고요. 그리고 단어장에 볼 수 없는 그런 실질적인 단어들을 거기서 많이 얻었던 것 같아요. 문학에서 많이 쓰이는 그런 단어들. 그래서 그런 꿀팁도 되게 제가 받아들였더니 되게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아서 네, 만약에 지금 시간이 있으시면 저는 빨간머리인 그 넷플릭스 그 스크립트 이제 요즘 어플 같은 거 잘 발달해서 스크립트만 이렇게 다 추출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먼저 스크립트를 보시고 이해가 안 될 가능성이 커요. 그냥 스크립트만 딱 보면.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영화랑 같이 보세요. 이렇게 자막 띄워놓고 그러면 좀 이해가 되거든요. 이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그런 과정을 하면서 좀 제가 이렇게 추론하는 능력이나 이렇게 확인해 보면서 많이 진짜 늘었던 것 같아요. 너무 좋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꼭 해보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공부하시는 방법 측면에 있어서 좀 추천을 드리고 싶은 건데 혹시 그 이제 줌 스터디나 이렇게 화상 켜놓고 하시는 분들 꽤 있으시죠? 이게 이제 구름이라든지 아니면 줌 같은 거 켜놓고 같이 공부하잖아요. 근데 저는 화상 줌 스터디를 진행했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매너리즘에 많이 빠지잖아요. 조금 공부하다 보면 매너리즘에 빠지고 한 10시간 내가 오늘 순공 10시간 채우면 많이 한 것 같고 이제 약간 이렇게 좀 나태해지고 그런 게 있었어서 저도 한 4월부터인가 줌 스터디를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제가 아는 그 분하고 같이 들어갔어서 더 이렇게 좋았던 것 같은데 왜냐하면 서로 감시가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점심 먹고 안 들어오면 어디냐? 라고 전화를 해요. 빨리 와라. 이렇게 보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어쩔 수 없이 빨리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너무 좋았고 없으시면 내가 만약에 혼자 공부 잘한다 그러면 상관없는데요. 되게 제 생각에는 나태해지기 쉽고 매너리즘에 빠지기 쉽고 좀 이렇게 자극이 필요하신 분들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들어가셔서 그 저희는 이렇게 그 엑셀 시트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이름을 막 적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공부 시간 그날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있고 공부 시간 몇 시간인지 이게 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왜냐하면
또 스탑워치를 화면에 이렇게 띄우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공부 시간 속일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딱 하고 얼굴도 다 까요. 그래서 이건 얼굴을 가리면 자는데도 손만 보이면 이게 합산이 되잖아요. 그래서 절대 그렇게 못하게 얼굴도 다 까고 하고, 그래서 이렇게 시간 한 다음에 일주일 동안 총 시간이 나와요. 그럼 이게 여기서 순위도 매겨요. 몇 등. 이걸 보면은 공부를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방식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서 이제 엑셀 프로그램 조금만 잘하시는 분들 계시면 이런 거 다 하시더라고요. 수식 같은 거 막 해가지고 전 되게 운이 좋았던 케이스인데, 만약에 그 샘플이 필요하시면 드릴게요. 그 샘플 필요하시면 말씀하시면 드릴게요. 근데 되게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활용해서 공부했던 것도 제가 좀 중간중간에 매너리즘 빠지지 않고 꾸준히 열심히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된 것 같아서 추천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그냥 제가 추천드리는 건데, 이게 지금 1차밖에 생각이 안 드시잖아요. 근데 진짜 1차 덜컥 합격을 하고 2차가 되면 정말 멘붕이 와요. 왜냐면,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아마 많이들 해보셨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1차 합격하고 2차를 하는 거랑 1차 합격하기 전에 2차를 준비하면 또 정말 다른 세상이었어서 전 너무너무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도 저한테 도움이 됐던 게, 저는 임용 시작하면서부터 전화 영어를 꾸준히 했었어요. 전화 영어를 주 3회 30분씩 꾸준히 했었는데, 그때는 그냥 이거 뭐 사람하고 한국말로 떠들면서 이렇게 스트레스를 풀기보다는 이왕 뭐 영어로 스타 털면서 이렇게 스트레스 풀면 훨씬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어쨌든 2차 준비가 돼야 되니까 그래도 영어로 이렇게 말하는데 좀 편안해지고 싶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너무 많이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2차 할 때도 말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그래도 정말 별로 없는 상태였고, 이게 좋았던 게 뭐냐면요. 선생님들 약간 공부하시다 보면은 이게 원어민한테 진짜 물어보고 싶은데 이런 뉘앙스들, 그런 것들이 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저는 가져가서 이제 화상영어 하면서 30분이니까 많이 물어봤거든요. 알게 되는 것들이 정말 많았어요. 예를 들면은, 제가 만약에 막 awkward라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그 awkward라는 단어를 왜 썼냐면은, 이제 나랑 친했던 언니가 이제 결혼을 하는데 그 남자를 같이 봤다. 그래서 근데 이제 처음 보니까 어색했다. 이렇게 해서 awkward라는 단어를 썼는데 되게 막 왜 그랬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냥 어색해서 awkward라고 한 건데, 그랬더니 네가 말하는 걸 들으니까 그 단어는 마치 이렇게 들린다는 거예요. 그냥 처음 만나서 어색한 게 아니고 너랑 걔랑 뭔가 썸씽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마치 불륜을 했던 것처럼 그렇게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단어 이렇게 뉘앙스가 다르구나 하면서 좀 이렇게 단어의 그 섬세한 뉘앙스를 제가 아주 쉬운 단어인데도 모르고 있거나 착각하고 있었던 거를 교정하는데 되게 많이 도움이 됐거든요. 그냥 순간순간에. 그래서 그것도 약간 이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조금씩 변화됐던 게, 조금씩 배웠던 게 되게 나중에는 저한테 되게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서 그런 것들도 그냥 조심스럽게 시간이 좀 되신다면 추천드려요. 근데 뭐 일주일에 3번 30분은 괜찮지 않나요? 네, 저는 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저는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기출, 이제 이거는 상황에 따라 추천 꿀팁이에요. 방금은 이제 그냥 전반적으로 추천 꿀팁인데요. 이건 이제 상황에 따라 추천 꿀팁이에요. 그래서 이제 5, 6월 되시면은 기출 분석도 하시잖아요. 기출 분석 선생님 것도 들으시잖아요. 그때 이제 당연히 수업 들으면서 이렇게 맥락 파악하시는데, 스터디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다른 스터디원 분들과 기출 문제 한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합격자들 복귀해 놓은 거 많잖아요. 그거를 한 문제에 대해서 한 5개 정도를 다 이렇게 붙여서 댓글로 달아놨어요. 그러면은 이게 생각보다 기출 쓸 때 어느 정도까지 써야 이게 풀 점수를 받는지가 되게 애매하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그걸 5개를 다 모아놓고 이제 비교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핀트만 잘 맞으면 점수를 잘 받아요. 핀트만 잘 맞으면. 그러니까 핀트가 나가면은 안 주는 것 같고요. 부준 점수 근데 핀트만 잘 맞으면, 선생님이 항상 교수님이 간단하게 쓰라고 하잖아요. 제발 진짜 간단하게 핀트만 딱 맞게 쓰면 그냥 풀 점수예요. 막 주저리 길게 할 필요가 없이. 그래서 항상 교수님 모범 답안 꼭 보시고, 내가 만약에 이거보다 더 길어졌고 더 막 그러면 그냥 마음을 접으시고 딱 고치세요. 저는 이 정도로 써도 괜찮은데 라는 생각을 초세수 때는 막 했거든요. 이 정도로 써도 괜찮을 건데 왜 자꾸 이것만 고집하시나 하셨는데, 제발 멈추시고 그냥 거기에 이렇게 딱 맞추시고 간단하게 쓰는 연습을 하세요. 실제로 복기본을 봐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너무 장황하게 쓰면서 시간 부족하지 마시고, 네,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실 제가 영교 영어학은 거의 안 했어요. 그래서 드릴 말씀이 거의 없을 정도로 영교는 한 2달 했나? 한 달 했나?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2달, 한 달 한 것도 뭐 하루에 한 2시간, 1시간? 안 한 날도 있었고요. 약간 그런 식으로 했었고, 영어학도 7월 달에 스터디원 분들이랑 이제 그 각종 팀 모의고사 있잖아요. 각종 팀 모의고사 그거를 다 모아요. 한 개년 정도 이제 만약에 뭐 미나쌤이 뭐 A팀 전체 모의고사를 가져와서 영어학 그거를 다 이렇게 모아요. 저는 B팀에 이제 그 문제를 다 모아요. 저분은 다른 분은 이제 C팀 걸 다 모아요. 그러면 그 문제 수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근데 그 영어학에 보통 이제 보면 카테고리가 있잖아요. 뭐 일립시스부터 해가지고 뭐 이렇게 쫙 있잖아요. 그게 뭐 어떤 책을 참고해도 좋아요. 다른 강사님들 책을 참고해도 좋은데 카테고리별로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다 이렇게 분류를 했어요. 그럼 이제 거기에 이제 그러니까 강사님들별로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도 보여요. 왜냐하면 그 문제가 이 파트에서 얼마나 나오는지 보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분류를 하고 저희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맨날 모여가지고 수업 끝나고 유석쌤 거 스터디 한 후에 이제 한 문제를 한 주에 한 100개 정도 기본적으로 됐고요. 100문제 넘을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풀어서 이제 약간 어려웠던 거 공유하고 이제 그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카테고리별로 나눠서.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진짜 좋았던 게 저는 오히려 효율적이었다고 봐요. 왜냐하면 카테고리별로 나누니까 이제 내용도 이제 금방금방 정리가 됐고요. 그리고 어차피 문제를 풀면서 접근을 해야 되잖아요. 문제가 겹치는 게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들이 다 비슷비슷하다는 얘기여서 그런 점에서 지금 시각적으로 이렇게 좀 문제적으로 접근하는 거, 이론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문제적으로 접근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또 유석쌤이 아마 그때쯤 되면 문제 풀으라고 말씀 많이 하실 거거든요. 책 보지 마시고. 그래서 그게 저는 확실히 도움이 많이 됐다고 생각을 해서 그걸 추천드려요. 네. 그리고 연교는 한 게 그냥 문제 기출 있잖아요. 기출을 그냥 하루에 제가 아까 전에 합격 말씀해주신 선생님처럼 저도 기출을 그냥 몰아서 푸는 날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 주에는 2021년 걸 다 풀겠어 하고 다 풀면 그냥 거기 연교도 다 껴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거 정도로만 했어요. 그리고 그때 연교 볼 때는 생각보다 그 키텀이 겹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은근히. 그래서 그것들을 좀 이렇게 내가 몰랐던 거 많이 확인하고, 내가 약간 좀 어려웠던 파트다 그러면 한 번 더 조금 이렇게 내용 보충해서 보시고, 그냥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보셔서 알겠지만, 연교 내용 진짜 안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잘 찾아서 일형처럼 쓰는 연습, 그것만 많이 하시면은 저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이제 유석 선생님의 장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는 제 생각으로 만약에 유석 선생님이 안 계셨으면은 저는 하기 못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저의 고집이 정말 셌고 저의 그냥 이렇게 약간 무식한 사람이 신념 있으면은 무섭다고 하잖아요. 약간 그게 저였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유석 선생님이 저한테 이렇게 해주셨던 거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꿀팁이 될 만한 걸 말씀드리자면 제가 지금 이렇게 아무래도 삼수다 보니 시간이 꽤 있어서 다른 팀 것들을 진짜 많이 봤어요. 근데 이게 실명을 거론해드리고 싶은데 실명을 거론 못해드리니까 만약에 궁금하시면 저한테 따로 질문하면 말씀드릴게요. 근데 제가 A팀, B팀, C팀 D팀에서 한 4팀 정도를 이렇게 나중에는 이제 지문 선생님 거 다 하고도 시간이 남는데 뭘 더 해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이제 좀 봤었어요. 근데 너무 오류가 많고 너무 임용이랑 너무 동떨어진 것들이 많아서 제가 결국에는 유석쌤 거 전년도 걸로 넘어가고 다시 전전년 걸로 넘어가고 한 2019년 거까지도 봤거든요. 제가 나중에는. 그래서 지문의 퀄리티나 그 임용이랑 이렇게 비슷한 그런 맥락을 가진 지문을 찾으실 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의심하지 말고 유석쌤 거 듣는 거를 저는 강추합니다. 왜냐면 제가 해봤거든요. 이거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전 후회되거든요. 너무 이걸 그러니까 이번에 답이 틀린 팀이 있었잖아요. urgent 그거를 제가 풀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도 오류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풀다가 짜증나서 안 풀었거든요. 꽤 많이 풀다가도. 그래서 그거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지 마세요. 네, 진짜 이거는 정말 그렇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예언력이 엄청나시다고 했잖아요. 제가 예를 말씀드리자면 제가 처음에 이제 초수 망하고 선생님한테 찾아봤는데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재수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야 너는 삼수야 이러는 거예요. 너는 삼수야 이런 거예요. 보자마자 이렇게 점수 보시더니 그래서 아니 갑자기 저분은 왜 저러시나 내가 얼굴 보자마자 삼수라니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지? 이렇게 했었는데
진짜 삼수했잖아요. 그리고 삼수 때 이제 선생님이 제가 이렇게 모의고사 풀고 이렇게 공부하시는 거 보더니 야, 너 올해는 되겠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또 뭘 또 이렇게 올해 된다고 저렇게 단언하시지? 아니 안 되면 어떻게 할 건데 저렇게 단언하지 했는데 이게 또 일화가 있어요. 제가 2차까지도 유 선생님과 이번에 함께 했거든요. 근데 1차 끝나고 저는 계속 이렇게 채점을 해보잖아요. 근데 도저히 못 붙을 것 같은 거예요. 이번에 제가 이렇게 가채점을 해봐도 팀 거 해봐도 한 1차가 75점 이렇게 나올 것 같은 거예요. 아무리 봐도. 그래서 교수님 전 진짜 망했어요. 그래서 이제 2차 듣고 있는 와중에 이제 수업이 끝나기가 한 10일 정도가 남아 있었는데 제가 교수님한테 장문의 문자를 보냈어요. 교수님 저 못하겠습니다. 저 진짜 망한 것 같고요. 진짜 죄송한데 저 이번에 학교 못할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전화 오셔가지고 너는 또 이렇게 욕을 막 하셨어요. 그다음에 이제 욕을 하신 다음에 저한테 너는 근데 올해 합격할 것 같다고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근데 제가 이미 저 75점밖에 안 나올 것 같다고 막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도 될 것 같다고. 된다고 하실 때는 되게 단호하게 될 것 같다고 하시고 안 될 것 같다고 하실 때는 진짜 단호하게 안 될 것 같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냥 그때도 그냥 내 느낌엔 진짜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랬는데 딱 이렇게 까보니까 83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와 진짜 이거는 이 선생님이 한 번쯤은 틀리길 바랬는데 진짜 한 번을 틀리신 적이 없어요. 작년에 이제 경쟁률도 경기가 서울보다 높은 아주 이상한 이례적인 일이 있었잖아요. 그때도 제가 원서 쓸 때 교수님이 야 근데 올해는 경기가 높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제가 속으로 아니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데 아무리 티오 관련해서라도 근데 진짜 또 맞추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아무래도 진짜 이 긴 경력을 진짜 무시할 수가 없구나 하면서 삼수 때는 더 이렇게 유 선생님이 주시는 거, 팁 주시는 거, 전화해 주시는 거 진짜 정말 이렇게 약간 동아줄 이렇게 잡듯이 진짜 매달리면서 항상 말 들으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꼭 여러분들 하셨으면 좋겠어요. 항상 친해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이유가 다 있어요. 저도 참 감사하게도 유석쌤이랑 어떻게 가까워지는 계기들이 여러 번 있어가지고 엄청 많이 챙겨주셨거든요. 여러분을 진짜 책임지고 이렇게 챙겨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제가 원래는 의심 많고 약간 이렇게 좀 거리를 두는 스타일인데 제가 선생님한테만큼은 정말 이렇게 마음을 완전 열고 진짜 내가 나중에 교사가 돼도 저렇게는 못할 것 같은데 할 만큼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매너리즘에 빠질 때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한 달 갈수록 자꾸 공부 방법에 내가 회의가 생겨요. 그리고 이렇게 자꾸 변화를 줘야 되거든요. 그럴 때마다 요선생님들이 주시는 그런 팁들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걸 꼭 받아들이시고 무시하지 마시고 수업 때도 한 번이라도 이렇게 언급하시는 거 있잖아요. 그냥 흘리듯이 이거 좀 해봐. 근데 그거를 한 사람과 안 한 사람 진짜 큰 차이가 있다라는 걸 30대 깨달았어요. 재수 때까지 안 하다가. 진짜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진짜. 그러고 나면 그게 경험치가 이렇게 막 한 번씩 쌓여요.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걸 제가 너무 몸소 느껴서 이걸 꼭 추천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잘 듣는 거. 그래서, 그랬고, 네. 또 추가적으로 말씀을 더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요즘 그냥 좀 그렇긴 한데 이제 항상 착하게 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저도 착한 편이 아니고 약간 좀 이렇게 좀 계산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근데 올해 초에 이제 제가 교육 봉사를 할 일이 있었어요. 그냥 아무 대가 없이 그냥 교육 봉사를 할 일이 있었는데 원래 저라면 항상 과외할 때 돈 받고 수업하고 나도 이제 시간이 없는데 내가 이거를 돈 안 받고 해야 되나 했는데 저도 이제 그냥 했어요. 어떤 계기가 있어서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1, 2월 동안 이제 8번 했거든요. 과외처럼.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냥 그래 좋은 일 했다. 좋다. 끝. 하고 이렇게 넘어갔는데 그게 이제 학교에서 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나중에 제가 2차 준비할 때 교장 선생님과 교감 선생님이 그 사실을 아신 거예요. 어떻게 하시다가. 그래서 갑자기 저를 부르셔가지고 2차 준비하는데 이제 그분들이 면접관의 경험들이 다 있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의 2차 시험과 면접을 다 봐주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봐주시고 또 공부하는데 학교에서 아무래도 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편의들을 많이 봐주셨어요. 그래서 진짜 놀랍게 이게 이런 식으로 참 할 때는 이렇게 돌아올 거라고는 전혀 생각도 못하고 했었는데 이렇게 돌아오는구나 하면서 되게 감사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저 2차 정말
1차 망한 줄 알고 그만뒀다고 했잖아. 학원 안 가고 10일 동안 그만두고 그러면 갑자기 돼가지고 이렇게 했을 정도로 정말 아무것도 막 이런 상태였는데 그런 도움들도 있었고 유석 선생님이 이제 또 시험 보기 한 일주일 전에 제가 수업 실현하는 거 보면서 그러니까 2차 대비 그 카페에 이제 그 2차 대비 거기 영상 올라갔거든요. 엄청난 욕 먹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 확인하시면 돼요. 정말 막 욕 먹을 욕 엄청 먹고 넌 떨어져 막 이렇게 말씀하시고 너 이렇게 하면 떨어져 막 해가지고 막 되게 진짜 이 마음으로 울면서 막 그랬었는데 그러고서는 또 끝나고 또 전화 오세요. 막 전화 와서 뭐 어쩌고 또 엄청 말씀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또 시험 당일에도 이제 2차 시험 당일에도 이제 면접 보는 아침에 학교에 있는데 이제 또 전화해서 또 힘주시고 막 이러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이렇게 눈에 띄셔서 많은 팁들을 좀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네, 끝이고요. 그리고 뭐 추가 자료 같은 거 필요하시면은 저한테 이메일 주소 이따가 남겨주세요. 그럼 이렇게 다 보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뭐 할 말들 다 없다고 올라오기 전에는. 그런데 마이크들 잡으면은 있을 거예요. 아까 처음에 말한 대로 아마 지금 우리 차훈이 초수에 그쵸? 지금 보면은 많이 헷갈려요. 정말 뭘 많이 했구나 이런 느낌이 있고 많이 안 했는데 뭐지? 진실은 뭘까? 그쵸? 저도 항상 그런 걸 느껴요. 항상 저도 이제 준비 없이 매년 보면은 그냥 바로 올라와서 제 수업 마치자마자들 하다 보니까 저도 무슨 얘기를 할까? 저도 항상 앉아서 듣잖아요. 무슨 얘기를 할까? 이 직원은 진짜 뭐였을까?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었을까? 저도 항상 그런 마음을 먹으면서 이렇게 듣는데, 제가 들었던 우리 강창원 선생님의 키워드는 기출로 시작해서 기출로 끝났다. 그쵸? 그게 아마 내가 볼 때는 가장 남았던 것 같고, 그러나 기출을 어떻게 보느냐죠. 기출로 시작해서 기출을 끝난 게 아니라 그 기출을 아까 보면서 철저하게 자기 것으로 나름 틀을 잡았다. 그다음에 여기서 요구하는 게 뭐였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보는 거랑 그냥 기출을 보는 거랑 그 차이가 제가 볼 땐 컸던 것 같아요. 그게 뭔가가 그러니까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합격자들이건 들었을 때 그들의 디노테이션만 보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그게 뭘 봤냐? 그 방법이 중요해. 아까 우리 현경이도 뭐 선생님 이제 나중에 다 얘기해요. 뭐 스크립트 어떻게 하고 뭐 부족한 것들이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 현경이 같은 경우는 제가 재수 때부터 봤잖아요. 재수 때 봤다니까 본인도 잘 알겠지만 앞에서는 막 저한테 네네네네 그러고 뭘 눈도 안 봐요. 저랑 보면 뭔가 피하고 그러니까 내가 일부러 장난치는 너 일로 와. 너는 이 새끼야. 일로 와. 막 이렇게 했거든요. 왜요? 막 이러고 막 이래서 그러면 이 친구도 그런 틀을 좀 깨보자. 그래서 제가 좀 직구 좀 말도 많이 하고 그래서 뭔가가 틀을 바꿔야 되잖아요. 근데 단지 조건이 있어요. 열심히 했고 이쁜 짓 많이 하려고 사람들 주변에 제가 여러분들도 느꼈지만 스터디 같은 거 하시다 보면 제가 다 물어보잖아요. 이 사람은 어떠니? 이 사람은 잘하니? 이렇게 감시를 하잖아요. 뒤에서 모르게. 근데 들리는 평가가 너무너무 좋은 거야. 다들 막 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하고 베풀고 있고 아는 거 있으면 다 준다 이런 소리를 들어서 그러면 내가 도움도 주자. 그래서 한 번이라도 더 전화해 주고 싶었고 그런 거지 뭐. 나와의 관계가 아니라 이 친구가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구나. 그러면 내가 도와줘야 또 다른 사람이 또 도와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파악을 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어요. 재수, 삼수, 특히 삼수 정도 되는 분들이 항상 제가 삼사수들한테 제가 개인적으로 갖는 게 뭐냐면 못해서 삼사수가 절대 아닙니다. 하나야. 10개 중에 하나를 깨야 되고 그 하나를 해야 되는데 항상 나머지를 잘 하니까 그 나머지 잘하는 것에 대해서 안주하더라고요. 그 하나를 나머지 9개만큼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하나만 부족하니까 나는 그것만 하면 돼. 이렇게 하나로만 접근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 부족한 부분이 그것이 뭐 생활 패턴도 있고요. 별거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생활 패턴도 있고 공부하는 뭐 사고 방식이나 이런 것들. 그래서 제가 대화를 많이 대화를 하다 보면 제가 좀 파악이 되잖아요. 아마 전화 받은 분들 알잖아요. 제가 깜짝 놀라게 막 뭐 맞추잖아요. 너 뭐 이런 스타일이지. 너 원래 집에서 이랬지. 나 학교 다닐 때 이거 몇 등급이지. 막 하면 어머 어떻게 하세요? 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제가 그 개인의 뒷조사를 아는 게 아니라
많이 여러분들을 진짜 어마어마하게 만나다 보니까 비슷해요. 아닌 것도 있겠지만. 근데 거의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틀을 깨는데 제가 좀 사실은 신경을 좀 썼어요.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저를 잘 또 따라와 줬고, 누구보다도 해도 가르쳐 줘도 안 하는 사람이 많아요. 내가 가르쳐 주면 또 하는 사람이 있고, 근데 그때 변화될 때 나는 더 이렇게 가르쳐 주고 싶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마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내가 볼 때는 현경이는 3수 정도 돼서 그때서 3, 4수 분들한테는 제가 그동안에 하지 못했던 이삭줍기 같은 공부 방법이나 이삭주기 같은 것들을 많이 해라라고 제가 계속 사인을 줘요. 그냥 노량진 커리, 임용의 그냥 기본서라는 거 이런 게 아니라 보면 아까 곁가지 같은 걸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초수들은 나 전화 영어 해야 되구나. 당장 오늘부터. 이게 아니거든요. 아까 항상 전제가 있었어요. 시간이 되면요. 그쵸? 시간이 되면요. 그쵸? 강창호 쌤은 시간이 없어요. 초수는 6개월밖에 저 공부한 게 없어서. 그리고 뭐 영어 원서 같은 거 읽었어? 강의 듣고. 아니 그건 못하고 그냥 기출에 나온 거 원서 이렇게 나왔네 정도만 그냥 그 페이지만 그러니까 다 다르죠 얘기가. 어떤 사람들은 뭐 어떤 강사들 원서 강의를 다 들었고 뭐 이거에서 도움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나는 원서 같은 거 강의 안 듣고 그냥 기출을 보면서 찾아면서 이렇게 그냥 시간이 없으니까 6개월 동안 뭐 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방법이 있는 것 같은데 중요한 건 뭘 했다가 아니라 다 방법의 차이거든요. 방법의 차이가 같아. 그래서 오늘 다 뭐 너무나 훌륭하게 다 자꾸 되게 꼼꼼하게 설명을 다 잘 해줬지만 부족한 거 있으면 지금 맞추고서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들 다 오셔서 뭐 질문할 거 하시고 혹시 못다한 말 있거나 그러면 우리 선생님 카페에 뭐 자료 같은 거 한번 이렇게 저작권 걸리지 않으면은 뭐 도움 좀 줬으면 좋겠고 여러분도 우리 오늘 1시 반이네. 지난주에도 그래 밥도 안 먹고들 다들 이렇게 열심히들 하는데 좋은 기운을 가자고요, 그냥. 여러분들이 지금 왠지 뭔가 갑과 을의 관계 같잖아요. 이제 원래 여기 앉아 있어야 된다는 게 12월 달에 설명해 왔다니까요. 인생은 바로바로 돼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관계보다는 그냥 조금 더 운이 있었던 것 같아. 그치, 앉아있는 분들, 그렇다고 앉아있는 분들이 운이 없는 사람이냐? 그거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조금씩 뭐 하나, 그동안에 우리가 지금 합격수기를 쭉 진행을 했지만, 지금 올해는 8분 했죠, 총. 8분을 했고, 사실 합격했습니다라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전화를 먼저 온 친구들이 지금 한 50여 분이 좀 넘어요. 그래서 너무나 전체 우리 뭐 인고생 튀어 보면은 아시잖아요. 많이들 연락 오시고 또 시간이 뭐 나중에 뭐 인강생분들이나 또 뒤늦게 늘라고 오는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은 또 추후에 기회가 된다면은 뭐 수기나 이런 걸 통해서 하고 저도 늘 이맘때쯤 되면은 고맙죠. 이건 인간적으로 개인적으로 내가 그래도 작년에 열심히 살았구나 저는 그러거든요. 이분들을 보면서 지방에서 목포에서 무슨 뭐 대가를 바라고 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와서 했다는 게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합격수기 한 게 아니라 정말 선한 영향력을 진정성 있게 주고자 노력을 해서 와주는구나. 그럼 내가 강의 시간에 나는 부족한 사람인데 여러분들은 더 이렇게 선한 영향을 많이 끼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늘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제 합격수기를 이렇게 한 해 한 해 마무리하면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게 더 다 책임감으로 와요. 사실은 고맙고 감사한 것도 있지만 그만큼 내년에는 더 많이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내가 좀 더 내 자신을 다듬는 시간, 기쁜 것보다는 또 올해 이렇게 가야 되는 거구나. 그다음에 또 얘기하다 보면 1년 동안 내 커리 탔던 얘기하다 보면 3, 4월에 내가 또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뭐 이런 저도 개인적인 또 다짐도 하거든요. 그런 과정 같아요. 하여간 중요한 것은 잘 꼼꼼하게 다 습득한다기보다는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게 뭐고 자기 스타일하고는 어떤 스타일이 좀 맞겠다. 그걸 잘 취합하셔서 밀고 나가셨으면 좋겠다. 됐습니까? 자, 우리는 또 이제 다음 주가 종강이죠. 종강하고 3, 4월 또 시작해야 되는데 3, 4월 내가 미리 얘기하지만 어마어마해요. 양이. 아마
다들 합격자들이 끝나고 나서 저한테 이제 집에 가기 전에 또는 집에 가서 다시 연락 오거나 뭐 이렇게 할 때 다 말 못한 것 같다. 다 빼먹은 것 같다. 뭐 이런 말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좀 다 얘기를 못했더라도 잘 또 여러분들이 경청해 주셔서 고맙고. 자, 오늘은 여기까지 가고요. 자, 우리는 또 다시 열심히 또 달려보자고요. 과정. 반드시 내년에 다 올 수 있잖아요. 그쵸? 중요한 것은 뭐 하고 싶어서 합격하는 건 아니고, 성장하면 합격하고, 부족한 걸 채우면 합격하는 거지 무슨 어떤 길이 있는 건 아닌 것 같다. 그런데 오늘 하여간 삼수 선생님도 오셨고 초수 선생님도 오셨으니까 각자 취하고 뭐 질문할 거 있으면 개인적으로 질문하고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고맙습니다.